네, 테슬라가 지난 1월 말만 하더라도 주가가 $400 선 위에 올라서 있었는데 지금은 $281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에다가 간밤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8% 중반 정도 또 급락을 하면서 이 빅테크주의 중심에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닌가,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긴급 진단으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12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했다라는 것을 짚어드렸는데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자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짚어주시면서 국내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주시죠. 네. 반도체 지수 얘기를 하기 전에 최근의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요. 25년 올해 1분기에 미국의 국채 만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혈부의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그저께 있었던 트럼프 2기의 첫 국무회의에서 아주 길게 발언을 하는데요. 그 발언에 처음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대로 정부가 방만한 지출을 하다가는 미국은 파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1년에 1조 달러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번 조정의 원인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는 이런 미국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채에 들어가는 이자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용 악화, 경기 둔화 분위기를 많이 연출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려있던 국채의 발행이 4월부터 5월, 6월 달로 넘어가면서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국채 발행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동성 스퀴즈 국면에 들어와서 빅세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먼저 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지수 차트를 보면요. 이번 조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나라고 보면 제가 지금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 왔는데요. 작년 7월 달에 5,931 포인트 역사적 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박스권 조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관한 소동으로 또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또 8월 중순에는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희미하게 보인다. 뭐 이런 리포트로 재차 하락을 했었지만 저렇게 지금 박스권을 보이는 이유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브로드컴, 마이크로 테크놀리지 등 삼성전자와 인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겨울론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실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가 강하게 랠리를 다시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어제 아침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매출액 증가율 둔화와 매출 총이익률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난 25년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매출액 성장률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매출액 성장률이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매출액 성장률이 꺾이고 나면 주가가 후행적으로 빠지는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실적에서 발표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 YOY 매출 성장률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성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와 함께 제시된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의하면 다음 분기 매출 YOY 성장률은 65%로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엔비디아의 주가 패턴을 좀 전에 보셨지만 이 고성장세를 보이던 매출 증가율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박스권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성장률이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부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밸류에이션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불에서 140불 사이에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조정의 이유는요.
매출 총이익률 감소입니다. 제가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22년 말부터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은 작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발표한 매출 총이익률이 78.35를 기록을 하면서 말 그대로 어메이징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 지금 표를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이 3분기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75.15, 74.56, 그리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73.5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이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는 그러면 다음 분기에 얼마 정도를 제시하나라고 봤더니 70.5에서 71.5% 수준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섹터나 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률과 마진율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단지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상대적 강세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분인데요.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캐펙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급증하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M7의 하락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를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의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매출의 지금 총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라고 살펴주셨는데 이 추세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중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I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뭐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있지만 사실 초창기 국면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뭐 미국과 중국의 뭐 AI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기업 간에서 승기를 잡으려면은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구글 CEO가 얘기했듯이 과잉 투자가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다라는 부분은요. 그거는 팩트이고 그런 부분은 과거에 여러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마다 그 산업혁명 기술 혁신에 뒤처지는 기업들은 반드시 도태되었었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는 저는 29년까지는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핵심은 광대한 데이터 확보와 빠른 연산 처리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수천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의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견 기업들 그리고 양원펑 CEO까지 만나서 중국의 IT 굴기를 다시 한번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기업들의 또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혁신 산업에서 보여졌듯이 이 퍼스트 무브가 되지 않으면 도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029년까지는 지금은 우리가 AI 서버, 뭐 챗GPT 정도에서만 봤지만 음악 디자인, 법률, 회계, 전산, 스포츠, 군사,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AI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는 당분간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캐즘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3-4년 동안은 계속 더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그 AI 서버에 대한 성장률보다는 이제는 AI 소프트웨어에 의한 수익 성장률이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해 특히는 AI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관심을 갖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이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42% 정도 주가 측면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세익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480불 갔을 때는 지금은 사지 마시고 내년 2월, 25년 2월쯤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488불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요. 지난 11월, 12월에 255불에서 488불로 급등을 했었거든요. 실적 모멘텀이었나라고 보면 아니었죠.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의 급등 이유는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에 의한 테슬라 수혜 기대감이었었고요. 올해 2월 달을 매수 기회로 한번 기다려 보세요라고 했던 이유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다시 주가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랑 지금 팔란티어도 같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수혜 기대감이 이제는 소멸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보면 미국, 유럽 등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도치 수장을 맡으면서 아무래도 앨런 머스크가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팩트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하락에 큰 촉매가 됐던 판매 둔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3월 모델 Y 출시를 앞두고 신차 판매 등의 이유 때문에 지연됐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트럼프 수혜로 인한 거품은 다 빠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의 장기 상승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이제 테슬라 주가 차트에서 1, 2, 3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21년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할 때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그 패러다임 변화에서 글로벌 전기차 1등이구나라는 스토리로 올라왔었고요. 2파 조정은 22년에서 23년까지 전기차 캐즘, 하이브리드 카의 각광,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약진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면 이번에 24년부터 저는 3파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불 갔던 주가가 지금 480 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 1파 상승에 없었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모습을 판매 증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판매가 되면서 ASP가 올라가고 OP 마진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고 지난 2분기 전에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을 10%까지 끌어올렸다. ESS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안에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요. 내년에는 4파 조정을 받았다가 27년부터 올라가는 5파 상승에서는 스타링크와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통신이 끊기지 않는 유일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자동차가 되면서 FSD의 테슬라의 FSD를 많은 다른 브랜드 자동차들이 현대, 기아, 토요타 자동차들이 이 FSD를 구독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를 대량이 생산이 되고 AI 기능을 맞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리핀 가정부를 대체하고 과외 선생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이 우리 네. 일상생활에 도달하면서 오파 상승이 있을 거고 그때 되면 시가총액이 한 5조 달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테슬라의 지금 시총이 1조 달러 하회를 한 것이 뉴스가 됐는데 5조 달러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상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2% 하락인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미국 국채 때문에 그런 거고요. 4월에서 6월 달 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거의 3.5%까지 떨어지면서 2 분기에는 금융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코스피가 2,800 언저리까지 코스닥은 800에서 8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잘 좋은 우량 기업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